안녕하세요. 자, 오늘 프린트 거기 등기법이라고 쓰는 프린트 한번 볼래요? 요거 프린트. 자, 등기법은 사실 요 프린트만 암기만 좀 해놓으면 돼요. 암기만 하면. 자, 요걸 암기하지 않으면요, 등기법 자체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12문제가 다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요걸 자꾸 외워두셔야 된다는 거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뭐 이해고요. 등기법처는.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자, 등기부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1페이지 보면 맨 꼭대기에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우리가 써놨을 거예요. 등기법. 등기법은 몇 문제 출제돼요? 12문제가 출제돼요. 12문제. 자,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요거 한번 잘라봐요. 항상 글씨를 잘라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살표 해놓으세요. 뭐라고 써놨어요? 공시. 부동산은 뭘로 공시하죠? 등기로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슨 법령이 탄생하죠? 공시법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이. 동산이 아닌가. 토지 및 그 정착물, 대표적으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 정착물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토지와 건물. 그렇죠. 건물. 토지와 건물이라는 걸 꼭 기억해둬야 돼. 한번 우리 요령 한번 봅시다. 등기부는 몇 종류예요? 등기부. 2종류죠. 읽어봐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그러니까 항상 등기법이 왜 어렵냐면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전주에 배웠던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 지적은 뭐만 생각하면 돼요? 토지만 생각하면 돼. 토지. 근데 등기법은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을 동시에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부다. 그러면 등기부는 그러면 뭐예요? 항상 자기가 등기부 나오면 토지, 건물, 요거부터 확인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등기가 뭐예요? 자, 요렇게 하나 써봐요. 거기 첫 줄에 등기법 옆에다가. 이거예요. 등기소에 뭐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신청하러. 그렇죠. 신청. 항상 이게 적절하게 단어들이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럼 등기가 나한테는 뭐하러 가요? 접수하러 가죠. 등기부는 뭐하러 가요? 기록하러 간다. 기록. 그럼 이걸 합치면 뭐예요? 부동산 등기의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근데 등기소 자체는 시험에 안 나와요. 등기소 자체는. 그러면 등기관 자체도 시험은 안 나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등기부라는 거야. 등기부.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등기소하고 매칭되는 게 뭐예요? 신청. 혼자 가면 단독 신청, 둘이 가면 공동 신청, 집에서 신청하면 전자 신청, 방문하면 방문 신청. 읽어봐요. 대리인이 뭐예요? 제3자에 의한 신청.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세팅하면서 어떻게 접근할 건가? 그거는 본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기록이 빨라요? 접수가 빨라요? 접수. 과거에는 여기서부터 효과가 발생했거든. 그럼 요 틈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죠. 그럼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한 대다? 접수 한 대. 그죠? 그러면 앞으로 갔어요? 뒤로 갔어요? 뒤로. 그래서 뭐예요? 소급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기록 한 대가 아니라 뭐예요? 접수 한 대. 활용을 해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문제 오늘 프린트 하나 더 받았을 거예요. 자, 2번 문제 한번 봐봐요. 자주 출제되는 거. 다음 중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4번 한번 가봐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기록해 등기 기록에 기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어때요? X. 기록한 때가 아니라 뭐예요? 접수한 때.
과거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뭐예요? 우리 2014년 전에는 뭐예요? 기록한 때가 효력 발생 시기인데 지금 뭐 한대요? 접수한대. 워낙 자주 출제된다고.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는 뭐예요? 접수한 때로 소급한다.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 읽어봐요. 접수한 때. 자꾸 우리가 암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등기와 관련돼서 이제 요걸 딱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찾아봐요. 요거 뭐라고 써놨죠? 읽어봐요. 토지 줄쳐놔요. 토지. 자, 토지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가 몇 종류가 있죠? 두 종류.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그러면 건물이면 뭐라는 거예요? 건물로 나와 있겠죠. 그러면 표제부는 그러면 몇 개예요? 두 개. 토지 표제부, 건물 표제부.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암동. 여기까지 잘라봐요. 여기까지. 여기 밑에다 이제 소재라고 써요. 소재 지번이죠. 소재 지번. 자, 요 고유번호 한번 세어볼래요? 고유번호가 몇 자리인지. 14자리. 가로 열고 14자리라고 딱 써놔요. 14자리. 자, 우리가 토지 고유번호는 몇 자리예요? 19자리. 좋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되는 게 토지 고유번호와 부동산 고유번호는 자리수가 일치한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1150 줄쳐놔봐요. 자, 실무할 때, 이거는 등기소라고 써요. 전산 등기소 고유번호야. 등기소. 요거는 뭐 1996 나와있죠. 요 연도라고 써요. 연도. 요거는 전산 이기 순서라고 써요. 전산 이기 순서. 그러면 전문가들은 요거만 딱 보고 은평 등기소 몇 년도에? 1996년도에 몇 번째로? 10만 1367번째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전산화 됐다. 이 소리야.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은행 가서 담보대출을 받아요. 등기부 열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는 거예요? 자, 정말 주소 대세요. 그러면 저는 주소는 잘 모르고요. 우리 고유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1억 꿔줄 거 2억 꿔준다고. 이 사람 믿을 수가 있으니까.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주민등록번호도 못 외운 사람이 어떻게 뭐 믿음이 가겠냐 이거지. 믿음이 가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항상 그래요. 좀 뭐 발바닥에 뭐 피나듯이 뛰어다니거든. 근데 사실은 뭡니까? 수업도 열심히 듣는 사람이 합격을 주는 거지. 합격을 주는 거지. 덜쑥날쑥. 이거는 뭐예요? 불합격이죠. 불합격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고유번호를 한번 외워두는 것도 믿음이 간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표제부 밑에도 등기라고 써요. 표제부 등기. 자, 저희가 이제 해석해 나가라고. 그러면 여기에다 니꼴이라고 써요. 니꼴. 그래서 여기에다 등기라고 써봐요. 등기. 자, 그러면 이제 표제부 등기. 다른 말로 뭐예요? 토지의 표시 등기. 그럼 니꼴 이렇게 써놔요. 같은 말은 뭐예요? 표제부하고 부동산 표시 공통점은 사실이야. 그래서 여기에다 써요. 여기 앞에다 딱 써야 되겠네. 사실의 등기. 그렇죠? 사실의 등기. 자, 그러면 사실의 등기는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가로 열고 요 옆에 여백이 있으면 써봐요. 요거는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해. 외워야 돼. 1개월. 자,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점 찍고 단독 신청 써놔요. 자, 또 다시요. 자꾸 동기부여를 하라고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대위라고 써요.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 다시 이제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직권이라고 써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개월이다. 1개월 단독 대위 직권. 그리고 여기 점 찍고 언제나 주등기라고 써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부기등기가 없어요. 표제부는. 자,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이해관계는 개입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중에.
그러면 성락수가 희조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표제부 등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냥 등기법 요 프린트 6페이지만 자기가 요걸 활용해 먹을 수 있다면 뭐 무조건 다 풀어낼 수 있다고. 여기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걸 여기 봐봐요. 뭐가 충실해야 돼? 기본기가 충실해야 돼. 기본기. 그래서 여기 봐봐요. 지금 책이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손흥민장. 누구예요? 손흥민 아버님입니다. 손흥민 아버님. 자, 모든 걸 할 때 축구를 잘하려면 기본기가 성립이 돼야 되고 합격을 하려면 기본기가 튼튼하게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튼튼하게 갖춰져야 돼. 그럼 여기 봐봐요. 그동안 기본기 갖춰졌는지 봅시다. 읽어봐요. 지목. 지목은 뭐예요? 사실이거든. 그러면 지목 변경은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OX, X 이렇게 되는 거야. 맨날 출제되는 거야. 맨날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충실해야 돼.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옛날에 봐봐요. 어디 가서는 이렇게 쓴다고. 자, 봐봐요. 제가 이제 공무원들, 우리가 신림동에서 그것이 민사소송을 가게 한 거랑, 이제 책정이 돼서 일요일날 이제 민사소송 실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잡을 때 석수어, 천수어, 수수어, 공통점.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엮어가라고요. 어죠. 어가 뭐예요? 고기 어자예요. 뭘까요? 이게 조기라는 거야, 조기. 자, 조기 그러면 뭡니까? 조기를 드시고 나서 머리를 해부해보세요. 그러면 흰 돌이 2개가 나와. 읽어봐요. 돌석자거든. 그래서 석수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천자는 무슨 천자예요? 하늘천자예요. 하늘천자. 자, 하늘천자예요. 그러면 우리 조기를 말릴 때 초가지붕에 던져서 말린다고. 그래서 천수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이 추자가 무슨 추자예요? 가을 추자야. 그래서 우리 추석 재래상에 뭐가 올라가죠? 조기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떨 때는 석수어, 어떨 때는 천수어, 어떨 때는 추수어라고 쓴다고. 같은 말은 뭐예요? 조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어떨 때는 표지부 등기라고 쓰고, 어떨 때는 사실의 등기라고 쓰고, 어떨 때는 토지의 표시의 등기, 어떨 때는 건물 표시의 등기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표지부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의 신상이야. 신상. 자, 신상은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 안 해줘야죠? 해줘야죠. 그러면 우리 최근에 32회 때 문제 읽어봐요. 면적은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OX. 5죠. 그러면 봐봐요. 면적 지목은 기록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저 은행 가서 만약에 1억 6천을 담보대출을 받아봐요. 서류가 몇 장인지 아세요? 150장이에요. 150장. 이름을 몇 개를 써야 되냐면 80번을 써야 돼. 제가 서울역에서 반성문을 썼거든. 반성문을 써야 됩니까? 그래.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뭐예요? 행강편으로 쳐놓은 것만 반드시 기록해달래.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볼 때 답변만 하면 됩니다. 그게 임의적 기록사항이거든. 그러니까 형광펜을 딱 쳐놓은 것은 뭐예요? 반드시 당신이 적어야 된다는 거야.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도 마찬가지야. 자, 기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표제부 등기는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반드시 기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의미를 그러면 이제 잡을 때 그러면 이제 표제부, 토지의 표시의 등기, 사실의 등기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모 학원에 윤희 씨가 있어. 참 똑똑해요. 아마 똑똑합니다. 영어 강사고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영어를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군부대 옆에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뭐예요? 활용을 해먹어요. 그렇다고 여기 또 다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를 안 쓰니까 그러는 거야. 봐봐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분은 뭐예요? 5개, 6개를 파생한다고. 요거 한번 읽어봐요. 추정력. 요거 한번 읽어봐요. 추가 뭐예요? 추측이야. 추측. 그렇죠. 추측.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 그럼 표제부에는 추정력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가등기 두자로 번째 뭘까요? 걸린 거다. 그러면 표제부에는 왜 순위학 발표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표제부에 대해서 가등기 대상이다. OX, X 거죠. 자, 이거 활용을 해 먹어야 돼요. 활용을 해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요즘 이제 막 들어가면 뭐라고 해? 수강생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막 담배 피고 있으면 교수님, 요즘 뭐예요? 헷갈려 죽겠습니다. 헷갈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는 소리야. 예, 알아가니까. 모르면 뭐예요? 모르면 헷갈리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모든 게 단계가 있다고. 헷갈리면 뭐예요? 알아간다는 거야. 이제 점점 수업을 들어가면서 어때요? 이제 확인을 해 두는 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표제부라는 것은 뭐예요? 부동산의 신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원인 및 기타상.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활용해 먹어볼까요? 자, 이게 31대 2.5천짜리. 자, 여기 읽어봐요. 거래가요. 거래가 뭐예요? 매매잖아, 매매. 매매는 소유권이죠. 그런데 표제부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원인. 그럼 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거래가액 등기는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이 아니라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록한다고. 모든 게 등기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본기가. 그래서 이 구조를 먼저 해보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하나씩 더 잡아봅시다. 표제부는 무슨 번호예요? 표시번호. 표제부는 순위번호가 기록한다. OX, X. 순위번호는 갖고 올 V야. 그렇죠? 그게 문제야, 지금. 문제예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 문제 풀기 전에 비나이다. 우리 형님님들 비나이다. 등기부 구조 좀 암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싫다는 거야. 자, 이 구조를 완전히 머릿속에 깨차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구분하죠. 일단 먼저 할 거는 읽어봐요. 표시번호. 뭐예요? 접수, 서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요거부터 먼저 해오라. 요거부터. 이건 무조건 해와야 돼. 왜 해와야 되느냐? 국회의원이 그렇게 뭐예요? 등기부의 구조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 뭐가 나왔어? 지목 동그라미, 지목. 자, 이 지목 때문에 지목이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 봐봐. 이쪽에다 화살표 놔요. 이쪽에다가. 무슨 등기부라는 거예요? 토지 등기부야. 다음 중 건물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뭘 찾아라? 지목을 찾아라. 지목. 모든 게 등기부에서 구조가 이제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먼저 이거부터 해오라고. 무슨 번호? 표시번호, 접수, 서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요거부터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요 1번 동그라미 쳐놔요. 1번을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해서 주등기라고 써요. 1, 2, 3, 4로 나가는 게 주등기거든. 그러면 요게 뭐예요? 그러면 요거 읽어봐요. 읽어봐요. 표시번호 2번을 1번으로 옮겨 적어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겼다. 그럼 뭘 찾아야 돼? 전 2번을 찾아봐야죠. 그럼 전이 동그라미 쳐놓고 요게 폐쇄 등기부라고 써요. 폐쇄 등기부. 이게 폐쇄 등기부야. 그러면 폐쇄 등기부는 가로 열고 영구 보전이라고 써놓으라고. 자, 폐쇄 등기부도 넓게 잡으면 문제 생기면 열람 발급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33회 때 뭐 폐쇄 등기부는 열람은 가능하나 발급은 안 된다. OX, X 이렇게 돼. 제발 좀 부탁합니다. 이 등기부를 알아야 기본기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기본기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석이 됐네요. 요거 뭐예요? 접수란이죠. 요거 가로 열고 접수 일자라고 써요. 접수 일자. 자, 밑에다가 여기 참고 표시해놓고 접수 번호라고 써요. 접수 번호. 자, 그러면 표제부에는 접수 일자 있어 없어요? 있어. 접수 번호는 없어. 그러면 시험에 뭐예요? 또 출제돼. 그 어려운 15일 때 제일 힘들 때 봐봐요. 표제부에는 접수일자 접수번호가 기록된다. OX, X 이렇게 된 거.
제가 요 등기부에 대해서는 제가 제주도에 가서 강의하거든. 국토교통부 소속, 거기 국토교통부 교육장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제주도를 내려갑니다. 제주도로.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 비행기 싸기. 그냥 하룻밤 자고 와야 되는데 당일치기 아침 새벽 일찍 출발해서 저녁에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 등기부를 알아야 뭘 맡길 수 있어요? 전세 사기를 맡길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전세권. 전세권은 등기를 전제로 해. 등기를 전제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채권적 전세. 요거는 등기가 안 된 거야. 등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전세권은 뭐예요? 등기가 되죠. 채권적 전세는 임차권에 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읽어봐요. 전세권 사기가 아니라 읽어봐요. 전세 사기라고 그러는 거야. 요 임차권적 전세는 뭐하고 똑같아요? 임차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요거는 차임이 없다라는 게 차이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전세권 사기가 아니라 뭐예요? 전세 사기가 돼. 지금 요게 뭐예요?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공인중개사의 돌풍이 뭐예요? 지금 잠잠하다라는 겁니다.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서. 사실 개공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그럼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5일 때 어려운 거. 요 접수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해를 하고요. 접수일자는 읽어봐요. 권리의 사실이.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거든. 그러니까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는 기록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이해를 하고 구조를 형성해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감독. 이게 뭐예요? 소재 107-18번이 지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되죠. 대. 면적은 132.6제곱미터. 그래서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요거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딱 구조가 축조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제 요즘 어제 오후에 특강을 한다고 따나거나는. 그래서 축조라 뭐라고 그랬어요? 해석 따위나 검토 따위를 해석이나 검토 따위해서 뭐예요? 한 조목 쌓아가는 거야. 한 조목 해석 차례대로 해석해가는 게 바로 축조라는 거야. 축조. 그럼 축조를 하기 위해서 등기법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부가 필요하다. 등기부.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봐봐요. 이제 요걸 머릿속에 딱 등기법 배울 때,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몇 개월? 1개월 강제하고 있고요. 자, 1개월 강제하고 있고, 단독, 직권, 대위, 언제나 뭐예요? 주등기. 그러면 29회 때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반대해서 가면 주등기. 그럼 뭘 골라라? 표제부를 골라라. 얼마나 간단해, 문제 자체를. 그러니까 요 구조를 반드시 우리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잡고. 그럼 봐봐요. 등기는 당사자 신청의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몇 개월? 1개월. 그걸 문제 지문으로 만드는 거야, 지문 자체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젊은 사람들은 간평을 준비하고, 법무사를 준비하고, 공무원들을 준비해 들어가거든. 그래서 젊은 분들은 저를 무척 좋아한다고, 젊은 사람들은. 해석하는 해석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근데 형님들은 자꾸 찍어달래. 직접 와요. 찍어줄 수는 있어. 그럼 찍어주는데도 똑같이 나오면 괜찮은데 똑같지 않은 변형이 돼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기본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표제부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가구입니다. 가구.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가구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자, 소유권은 가구,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은 가구고, 가구는 무슨 건? 소유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가구는 무슨 번호예요?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여기 뭐라고 써놨죠?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차이가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최근에 간평 문제, 작년에 간평 문제 잘 들어봐요. 읽어봐요. 등기 목적은 표제부에 기록한다. OX, X. 등기 목적은 어디에 기록돼? 가구하고 얼굴 하는 거.
그냥 주워 먹는 문제야. 주워 먹는 문제예요. 주워 먹는 문제. 그러니까 뭐 매번 수강생들이 선생님은 왜 자꾸 등기부를 강조합니까? 등기부를 알아야 까먹지 않는다는 거야.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갖고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일 거예요. 하도 못 외우니까 여기 일 거예요. 갑순위. 그렇죠. 갑순위. 이제 외워놓고도 써먹지를 못해요. 여기 봐봐요. 갖고하고 갖고는 같은 거에 다른 거에. 갖고 같은 거에 다른 거에. 같은 거죠. 그러면 이 번호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거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써먹어야 돼. 자, 그러면 갖고하고 이거는 같은 거, 다른 거. 그때 접수 번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순위 번호. 미쳤어요. 접수 번호. 같은 거 무슨 번호? 순위 번호가 돼. 그러면 요거 1동그라미 쳐봐요. 이게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서 1-1이라고 써요. 요거 1-1에 다시 1이라고 써요. 자, 저희가. 자, 그러면 봐봐요. 요 1이 무슨 등기? 주등기. 이거는 주등기. 그러면 요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부기등기. 그럼 한번 읽어볼래요?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시험에 찾아나고. 그러면 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1번이 이기죠. 그럼 같은 주등기 사고는 요거 누가 이겨요? 다시 1이 이기잖아. 그죠? 여기 이제, 그러면 여기에 말소되면 여기는 원칙상 무슨 말소? 직급 말소. 등기 아닌 말소를 시켜줘. 말소를 시켜준다고. 자, 그러면 등기 목적과 관련돼서 요거 보전 동그라미 있잖아요. 보전은 여기 밑에다 처음이라고 써요. 처음. 자, 그러면 요거 읽어봐요. 갖고잖아, 갖고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거.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별표 5개 해놓고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모든 등기에서. 한 문제 가르쳐줬잖아. 보전 등기 매년 출제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여기 봐봐요. 요거는 뭘까요? 요거 이제 읽으려야죠. 접수일자. 요거는 접수번호, 그렇죠. 그럼 여기가 이제 빈칸이야. 빈칸. 왜 빈칸인지 여기다 써요. 등기 원인 X. 등기 원인 일자 X라고 써요. 징그럽게도 출제된다고. 그러면 이유를 알아야 돼. 자,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2차만 하신 분도 있으니까, 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자고. 자, 옆에 참고용으로 이쁘게 써놓으라고. 자, 그러면, 자, 요거는 1차, 2차 같이 하는 사람 개면서 잡아놓고요. 요거는 2차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요. 건물의 신축. 무슨 취득이? 원시취득. 깨끗해, 안 깨끗해? 깨끗해. 그러니까 깨끗해. 빈칸이야. 등기 원인 일자와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봐봐요. 2차, 1차에서 요거 잘라봐요. 요거 위에도 잘라봐요. 이렇게 잘라서 이제 다른 색깔로 딱 해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정리정돈을 잘 해놓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민법에서는 요걸 뭐라고 그래? 매매, 법률행위라고 그러거든. 법률행위. 자, 요 매매는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등기 원인이라고 그러거든. 계약서가 뭐예요? 정서죠. 정서.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란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서면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등기 원인 정서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갖다 붙이는 연습을 해보자고. 건물의 증축, 무슨 취득? 원시취득. 매매계약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뭐도 없어?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 일자도 없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무슨 칸? 빈칸.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올해 35인데 올해 35일 시험인데 여기 절반이 출제됐다고. 절반이 출제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토대로해서 짜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래서 읽어봐요. 소유자 오미희.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년생이에요? 68년 12월 21일. 제 생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생일이고. 자, 그러면 제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는 이거예요.
뭐 가르쳐주세요. 뭐 또 찾아갈 것도 없는데 뭐 찾아갈 것도 없는데. 자, 그러면 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 요거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이라는 거야. 마천면.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언동 107-18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이제 뭐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전 동그라미, 이전. 자, 이전은 뭐 여기 줄 쳐놓고 주체의 변동이라고 써. 주체의 변동. 그러니까 인이 바뀌었다는 거야. 갑에서 그러면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다는 거야. 읽어봐요. 오미에서 건보라로 바뀌었다는 거야. 주체가 변동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등기가 돼. 만약에 이전 앞에 전세권이 붙으면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로 이루어져. 부기등기로. 자, 그러면 이전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뭐예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은 뭐의 변동이다? 주체의 변동. 읽어봐요. 처음. 요거는 주체의 변동. 이렇게 된 거. 기본기.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배웠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접수일자, 접수번호. 요거는 등기 원인 일자. 요거는 등기 원인. 그렇죠. 매매가 등기 원인이야. 그런데 등기 원인인데 등기 목적은 뭘까요? 소유권 이전이에요. 만약 여기 상속이 나왔더라도 뭐의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많네요. 매매도 있고 정여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목적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야. 소유자 건보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걸 우리가 외워둬야 돼. 요걸 외워둬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 묶어봐요. 그러면 소유권은 그러면 권리적 측면이라고 써요. 권리적 측면. 자, 가로 닫고 그러면 권리 동그라미 있잖아요. 권리. 자, 권리적 측면은 제3자가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있어. 항상 권리는 제3자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라는 걸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3자가 있을 때 뭐가 필요해? 제3자의 성낙서가 필요하거든. 성낙서. 그러면 성낙서는 반드시 첨부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성낙서는 이조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성낙자의 뭐가 필요해? 인감. 그때 인감이 필요하다. 자, 권리적 측면이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권리를 잃은 자가 있으면 권리를 얻은 자가 있죠. 그래서 여기 가로 열고 공동신청이라고 써요. 원칙이 공동이라는 거야. 공동.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없다라는 겁니다. 없으니까 단독신청이 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본기로서 요것만 활용만 해먹으면 돼. 이제 활용만 하면 12문제 다 맞출 수 있다고. 12문제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는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죠. 권리는 탈세 탈법이 남말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가로 열고 60일이라고 써. 60일. 특별 조치법에 비해서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고. 60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이렇게 돼. 요거 한번 이제 내공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봐요. 요거 뭐죠? 요거 등기 원인이죠. 매매가 뭐예요?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은 동시이행 관계가 있거든. 그래서 사유가 달라져, 나중에. 사유. 60일 앞에 사유가 들어. 이건 무슨 계약이? 쌍무죠. 그러면 동시이행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반대급부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인데 나중에 뭐 60일이 지났어. 그래서 계약서를 새로 써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탈세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통장 입금 번호, 입금을 사본을 복사하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동시행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60일. 만약에 정여가 나왔다. 정여는 쌍무야 편무야? 편무. 그때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나중에 사유가 중요하다. 사유가.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그래서 매매가 뭐냐? 쌍무 계약이다. 정여가 무슨 계약이다? 편무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자, 소유자 건보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항상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떠올라야 돼. 그리고 요거는 눈에 그걸 서은해야 돼. 하나만 외워두면 얼굴은 똑같거든. 자, 갖고는 소유권, 순위번호, 접수, 등기 목적,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및 권리자 및 기타사. 이렇게 돼.
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뭐예요? 딱 구조를 그렇게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보죠. 또 얼굴을 보죠. 자, 얼굴은 뭡니까? 얼굴 그러면 뭐예요? 소유권 이해권리. 그러면 소유권 이해권리, 자, 요걸 줄쳐놔요. 소유권 이해권리. 줄쳐놓고 거기 뒤에다 창설이라고 써요. 창설. 소유권 이해권리를 창설 써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가로 열고 설정이라고 써요. 설정. 그러면 소유권 이해권리를 창설하는 게